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3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싶다는 유혹을,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된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프랑스 파리 12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미셸 푸코 연구자인 프레드리크 그로 교수가 지은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걷는다는 것, 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알프스를 걸으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구상한 니체는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재 시인 랭보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사막을 얼마나 걸었는지 바람 구두를 신은 인간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걸어야만 진정으로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몽상하는 산책가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더불어 나는 내가 본 곳을 내 곳으로 만든다라고 믿었던 윌든의 저자이자 진정한 야생의 정복자인 헨리 데이비드 서로, 이들은 모두 걷기를 통한 사유의 상승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프레드리크 그로우 교수는 천천히 걸을 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자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둘째 자신의 유한성을 느끼는 것. 걷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단원 FM과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모습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걷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걷기인데요. 안산에서 이 맨발 걷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많은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나정숙 전 시의회 의원님이시죠.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6대, 7대, 8대 시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YWCA 회장님으로서 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 주민자치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쓰신 석사 논문도 시하우 유역의 지역 여성 환경 운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셨을 만큼 환경, 여성 등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맨발 걷기와 인연을 맺으셨는지 오늘은 정치인으로서의 나 의원님이 아니라 맨발 걷기 전도사로서의 나 의원님과 한번 같이 맨발 걷기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왜 맨발 걷기에 그렇게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나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단원 FM에서 방송도 진행을 하시면서 네. 얘기하셨는데 요새 잠깐 뜸하신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단원 FM 이렇게 녹화에 와서 참 행복하고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복귀하셔야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좀 여기에 보충해서 네. 우리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 산지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안산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안산이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어떤 그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발로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환경과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오랫동안 같이 우리 시민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도 환경 운동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되셨다면 안산에 정착하시니까 92년도. 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네, 서울에서 한 30년간 살았으니까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안산에 왔는데 벌써 제가 태어났던 서울보다 안산을 더 오래 살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산이 이제는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제 시민 활동은 YM으로 시작을 먼저 하셨다고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히 환경, 물론 여성이시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환경에 어떻게 꽂히시게 되신 뭐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대안학교 운동을 안산에 와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정동의 폐교인 꽃동물 학교의 아이들과 대안학교 운동을 했는데 그곳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요. 제가 농사교실 선생님으로서 애들하고 텃밭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만지면서 애들이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활동하는데 그때 당시가 마침 우리 안산의 시아오 오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진 그런 시기여서 그 시아오 보존과 관련한
활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야호가 오염된 이유가 물론 국책 사업으로 또 그렇게 정하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실천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환경과 관련한 교육, 그러니까 환경 교육에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민 운동을 하고 계시다가 시민 운동만으로는 뭔가 좀 양이 안 차셨는지 시의회 의원을 네. 3번에 걸쳐서 6, 7, 8대 역임하셨고 네. 이제 지금은 잠깐 이제 쉬고 계신데 네. 열심히 12년 동안 달려오시다가 이제 시의원을 놓고 어떻게 뭐라 그럴까 평 시민으로 돌아오신 네. 거죠. 나름대로 후련하시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소외가 좀 있었을 텐데 그동안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내오시면서? 지금 평시민으로서의 느낌이요. 네. 이제 평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편안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또 마주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굉장히 공적인 일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또 소중한 그 외에 공적인 일 외에도 다른 어떤 소중한 일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의원님으로 계실 때 뭐 저는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 의논하고 힘을 좀 받아야 될 때 제일 먼저 꼽는 분이 이제 나 의원님이셨던 걸로 제가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어느 가는 곳마다 이건 나정석 의원님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많이 들려서 이쪽 안산 지역에 있어서야 든든한 기둥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만두시고 나니까 그분들이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쉬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나 의원님한테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네. 그런 좀 기대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은 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나 의원님이 아니라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뭐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어떤 계기로 맨발 걷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요. 예.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운동, 특히 여성 환경운동을 거기에 관심을 많아서 제가 석사 논문도 했고요. 의원 하기 전에도 생태 환경과 관련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면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적인 일에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도 많이 했고 또 환경교육과 관련한 또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안하고 실제로 안산시가 환경교육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굉장히 힘을 썼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자연과 함께 몸으로 부닥치고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리는 부분은 부족했던 게 있지 않은가. 그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농사질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맨발로 땅을 만지고 땅과 부딪히고 그다음에 그 땅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먹고 건강한 먹거리로 이렇게 환원하기도 하고 순환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도시에 살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화가 되면서 기계하고는 굉장히 친해졌는데 자연의 흙하고는 시간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몸도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정치, 물론 저는 이렇게 풀뿌리 정치가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시민들의 대리자로서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 당에 속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당에 또 같이 함께 합의하고 그거를 결사해서 이뤄내는 그런 것들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진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제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 속에서 활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을 좀 했는데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 운동이 제일 좋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어떤 편안함으로 걷기를 하면 참 좋아서 걷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걷기 가지고는 제가 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질환들이 치료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신발을 벗고 걸어보자라는 책도 읽고 거기에 대한 거를 경험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신발을 걸으면 뭔가 달라지나 하고 제가 직접 해봤더니 신발을 벗고 흙하고 만나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치유의 경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의 친한 분들이랑 꾸준히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 시민들하고 하면 너무 안산 시민들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안산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맨발 걷기가 활성화된 도시를 다녔어요. 서울의 대모산도 다녔고 대전의 계족산, 포항에 또 거기가 무슨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맨발 걷기 하고 모임을 갖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안산은 이 맨발 걷기에 너무나 관심도 없고 조용한 그런 시기인데 신발만 벗으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욕도 먹었어요. 왜 유별을 떠냐. 신발 신고 걸어도 되는데. 그리고 다치려면 어떡하냐. 그리고 왜 신발값이 없어? 뭐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래 글쎄 그럴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어떤 분은 정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흔쾌히 신발을 벗으면서 저랑 같이 걸어갔을 때 정말 좋네요. 정말 해방감이 있네.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즐거워했던 그게 조금씩 함께 하신 분들이 늘어서 야 그러면 우리 안산에 맨발 학교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자 했던 계기가 됐고요. 저는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주 많이 몸과 마음이 안 했던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맨발 걷기를 직접 접하신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의원 활동을 안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의원 활동을 이제 안 하는 시기부터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게 맨발 학교. 네, 맨발 학교. 안산 맨발 학교를 제가 모임을 지금 꾸려가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죠? 일단 안산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흙길이면 되거든요. 자연 흙길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흙길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서 발을 접촉하면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땅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그 바다와 몸을 이렇게 담그는 그것도 하나의 맨발 걷기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은 계곡에서 발 담그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풍류를 즐겼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맨발이고 영어로는 어싱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가장 공원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안산은 곳곳에 공원들이 제일 많은 전국의 녹지율이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흙이 참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암봉도 좀 그 높은 산이지만 거기서도 걸을 수 있고 또 안산의 사동의 한가울산이라는 곳도 거기서 흙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와동공원이라든가 원고장공원이라든가 민속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흙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맨발 걷기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몸도 좋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산 공원에 다니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종종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건강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맨발 걷기 얘기가 한두 번씩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들었던 게 그 어느 도서관이죠? 저 관산 도서관? 감골 도서관 뒤쪽에 그 무슨 길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신다는 사동 한가울산. 그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모임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뭐 매일 아침 몇 시에 딱 모여서 걷는다 그런다 그러는데.
오전 9시에 매일 만나서 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속에 여러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이 좋은 공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 특히 오전 8시부터 11시가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되고 그다음에 공기도 굉장히 그 저녁 이후에 맑은 공기가 산에 모여 있어서 아침 저희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서 모여서 일단 모여서 맨발을 하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흙이 여러 돌멩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 인지하면서 체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좀 강화해야 이 허벅지라든가 정강이가 좀 강화가 돼야 산에 내려올 때라든가 아니면 돌이 있을 때 몸이 지탱할 수 있어서 그런 운동을 좀 하면서 거기 한가울산에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둘레길, 오솔길, 순례자길 저희가 만든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몸 상태에 맞게 그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아침에 걷다 보면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느끼거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요. 100일을 하면 몸의 전체가 새롭게 이제 질환이 있는 거죠. 오래된 질환들. 요즘에 뭐 성인병이 많은데 그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도 굉장히 수치가 다운되고 좋아졌다라는 이런 사례나 경험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지만 암 질환도 고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한 사례와 경험을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그렇게 걷고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9시에 몇 분이나 만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는데 많을 때 한 30명도 모이시고요. 적을 때는 한 10분도 정도 모이셔서 이렇게 체조하고 근육 강화 운동하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코스를 정해서 아주 평탄한 길로 가시는 분 아니면 산길을 좀 올라서 내리막 오르막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좀 정해서 달리 걷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뭐 지도라 그럴까? 뭐 네.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지도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맨발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미리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기도 하면서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따로 학교에 들어가려면 따로 무슨 절차라든가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내가 이제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걷겠다. 아니면 난 직장이 있어서 아침에는 못하지만 저녁에는 하겠다.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 회원으로 받고 그분들이 단체 카톡방에 와서 이제 본인의 인증사진 내가 만약에 와동공원에서 있어서 맨발 걷기를 했다면 그 와동공원에서 있었던 발사진을 올려요. 그 인증. 그래서 나는 10일, 50일, 100일 이렇게 해서 100일이 되면 상장을 줘서 100일 동안에 한 이후에 내가 몸이 이렇게 달라진 거를 공유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럼 좀 학교 학생들은 몇 분이나 좀 될까요? 지금 한 2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또 걷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도 나누게 되고 정보도 나누게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또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 하나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뭐 회비를 받는다거나 어떤 조건을 단다거나 뭐 성별이나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제가 신발 벗고 맨발로 걷겠습니다. 그것만 마음을 같이 하신다면 누구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배가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그 맨발 걷기 하고요. 제가 이제 사동 한가울산 원권장 공원, 본호공원, 민석공원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작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정말 부쩍 젊으신 분들도 맨발 걷기 하시고 또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서로가 이게 참 좋다라는 걸 공유하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안산에 많은 문화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문화를 이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우리 안산 공동체가 좀 함께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전국의 맨발의 선구자이신
분들 선생님들이 계세요. 권택한 교수님도 계시고 박동창 선생님도 계셔요. 먼저 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하신 선구자이신데 그분들도 초청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과 만나는 행사를 10월 9일 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 좀 이따 네.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풀어주시기로 하고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진행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김윤아가 부른 길이라고 하는 드라마 시그널의 OST였죠. 네. 그래서 걷는다라는 의미에서 또 네. 길이라고 하는 곡을 또 선택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아가 부릅니다. 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네, 김윤아가 불렀습니다. 길. 저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정치를 좀 하셨으면 자녀분도 계실 텐데 아마 정치한다는 게 가정하고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 그러면서 또 뭐 지역구라든가 정치일도 하셨을 텐데 아무튼 뭔가 하나 희생이 좀 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희생이 만만한 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가족들 자녀분들하고 정치할 동안 어떻게 좀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사실 여성이 정치한다는 거는 살림살이에 대한 시간적인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정치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케이스는 제가 이제 이런 의정에 선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식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흔쾌히 해라. 나머지 살림에 관련해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그런 살림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제 시장에 가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적인 할애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은 이제 시간을 좀 내서 하고 저도 요리를 하거나 반찬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하는 거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은 좀 되게 부족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또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함께 진행되지 않았나 하면서도 또 우리 가족들이 더 불만이 많겠죠.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불만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12년 끝나고 집에 딱 오셨을 때 가족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잘 오셨다는 겁니까? 아쉽다는 건가요? 아, 잘 왔다. 네, 할 만큼 했다. 이제 집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책임져라. 요리 좀 해라. 네. 이런 상태인데요. 네, 두 가지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런 면에서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자들은 알지 못할 애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또 맨발 걷기로 얘기를 좀 돌아간다면 아까 이제 초청하셔가지고 네. 이제 또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셨는데 그거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산 맨발학교를 구성한 건 올해 3월이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 가지 같이 하신 분들이 모여졌고 그래서 6월 6일 날 발대식을 안산에서 안산 맨발학교가 이렇게 출발합니다를 했어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 선구자이신 권택한 교수님이 대구교대 교수님인데 네. 이렇게 안산에서 맨발 걷기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실지 몰랐습니다. 근데 호응이 너무 좋군요. 그러면서 가을에 한번 다시 특강을 하자. 그래서 10월 9일 날 특강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게 3개월 만에 6월 6일 발대식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산의 맨발 걷기에 그렇게 호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작이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맨발 걷기를 했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우리 안산에 많은 건강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특강도 듣고 또 맨발 걷기에 같이 공유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원고장 공원입니다. 원고장 공원이면은 네, 단원고등학교 옆에. 네, 단원고 옆에 그 원고장 도서관 쪽에 네, 원고장 도서관 그 뒤에 그 공원인데요. 공원 하나 있죠. 공원인데도 굉장히 나무가 우거져서 네네. 되게 좋습니다. 네, 10월 9일 9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네, 오전 원고장. 10시. 네. 쉬는 날이시니까 네.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특강을 그 위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공원 위에 올라가면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 있죠. 제 정자 주변에 흙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원고장 공원이 옛날에 붉은 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토와 이런 흙들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토흙을 밟으면서 특강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어디 실내 공간이 아니라 바깥에서 걸으면서 특강을 들으려면 네.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정자가 있는 모아지는 곳이어서요. 지난번에 거의 2시간 정도의 행사였는데 다 서서 2시간 동안 서가지고 한 분도 흩어지지 않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맨발에 대한 경험도 같이 나누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앉는 의자를 준비해서 앉고 싶으신 분 좀 앉고 서서 하시는 분 걷기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아까 뭐 맨발 학교가 특별히 따로 뭐 입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뭐 개인 부담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저희 지금 맨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맨발 걷기 취지가 좋고 또 맨발 학교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정도는 후원할 수 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후원비를 따로 받거나 이러지 않는데 십시일반 성의껏 주시면서 좀 보탬이 되라고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임원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그리고 돈 많이 드는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자연에서 하니까 크게 뭐 공간을 대여할 필요도 없고 또한 또 강사로 오신 선생님이 흔쾌히 뭐 멀리서 대구에서 오시는데도 그렇게 강사비 많이 받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하는 십시일반 서로가 나누고 도와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원금을 내겠다 이런 거절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월 9일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맨발 걷기의 유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야 있으시면 얘기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10년 전부터 이 맨발 걷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전 우리 농사를 졌던 그런 농경 사회에서는 당연히 맨발을 걷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성인병이라든가 현대병이 생기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을까?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고질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맨발을 걷는 순간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님, 박동창 선생님은 이제 서울 대모산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분이고 권택환 선생님은 이제 경북이나 대구, 포항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그분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숲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숲에서 맨발을 했던 자연주의자들의 경험을 어떤 책을 통해서 보고 본인들도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해서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오래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원래 사람은 땅 속에서 굴르고 또 거기서 자라고 그 속에서 살다가 또 무덤으로 가는 건 땅인 것 같은 게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환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조직이 따로 있나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 맨발학교인데요. 이 맨발학교가 전국 맨발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본부라고 또 있기도 하고요. 이 맨발 걷기와 관련된 전국 조직은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별도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네. 전국 조직으로. 네. 그렇군요. 예. 이게 맨발로 걷는다 왜 좋아질까? 뭐 의학적인 근거로는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의 신경이 발바닥으로 다 모여져 있으니까 맨발을 걷고 걸으면 그런 것들이 눌려져서 지압 효과에 의해서 좋아진다. 뭐 이 정도밖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뭐 의학적으로 또 뭐랄까 공신력 있게 바탕되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었나요? 그 어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싱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구 표면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표면의 에너지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 맨발을 벗고 이제 같이 접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싱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어싱 대표 그 저자가 클린턴 오버라는 분인데 그분이 케이블 TV 산업 그런 일을 하셨던 대표신가 봐요. 근데 몸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왜 우리 전자기기에 보면은 접지선 있죠.
그 접지선을 연결하면은 그 원래 전기에 그 전자파가 나는 걸 빼준다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 몸도 몸속에 전기 전자장이 있는데 그걸 빼주지 않으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돼서 이것이 고질적인 병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책이 어싱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땅과의 접촉이 치유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몸에서 이렇게 겨울에 뭔가 그 손잡이를 잡으면 찌릿찌릿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를 문을 열려면 막 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전기 에너지가 너무 많아 적정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이것이 몸에 나쁜 질환이 돼서 노화시키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게 땅과 접지되면 결국 땅 속에서 그 나쁜 활성산소가 빠지죠. 네, 네. 그래서 염증도 없어지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또 흡수되고 그런 원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압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이라는 게 온 경혈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자극되면서 머리까지 이게 연결이 돼서 순환되는 그런 원리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요새 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꽃무렵이 한창 펴 있는데 네. 작년에 지인들하고 저쪽 롯데마트 쪽인가요? 그 꽃무렵 쭉 있는 쪽으로 걷고 있는데 어떤 여성 두 분이 맨발로 걷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분 왜 이렇게 무슨 맨발로 걷지? 그때는 그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맨발을 걷고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걸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다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걸으시는 곳에 특별히 이게 걷기 위해서 닦아놓은 도로가 아닌데 네. 걷다 보면 날카로운 돌도 있을 거고 뭐 유리 조각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조심해서 걷는 것밖에 없나요? 일단 자연의 땅이 제일 좋은 건데요. 자연의 땅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부터 가시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에 누군가 걸었던 그 길이 좋아요. 걸었던 길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그 나뭇가지라든가 가시가 걸리적거리는 거를 이렇게 치워놨던 길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 좋은 거는 첫 번째는 학교 운동장이 되게 좋은 게 아이들이 누구나 뛰어서 놀기에 좋게 운동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사톨에서 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바닥을 그거를 자극하면 되게 아파요.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땅이 학교 운동장이에요. 왜냐? 거기는 나무가지나 가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우리 안산이 대부도가 있는데 방아머리 해안가가 정말 좋은 게 소금의 그런 그 갯벌이 있어요. 거기는 모래가 굉장히 고와서 거기서 걸으면 누구나 그냥 신발만 벗으면 맨발 할 수 있는 거고 또 효과도 좋은 게 바닷물이 또 굉장한 슈퍼워싱이라고 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같이 오래 한 사람들은 산도 그냥 맨발을 하면서 하는 게 앞에 약간 뭐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치우면서 걷고 뒤에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게 되니까 조금씩 먼저 간 사람들이 여기는 조심해라 아니면 여기는 치워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이 만들어져서 맨발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그냥 신발 신고도 좋고 맨발 걷기도 좋고 그리고 너무 맨들맨들한 것보다는 약간의 돌이 있고요. 근데 큰 돌이나 나무가지 뾰족한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몇 번 찔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방 상처는 금방 치유되고 맨발 걸으면서의 치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염려 안 하고 걷고요. 또 밤가시 같은 경우 요즘 밤이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밤가시도 몇 번 찔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이제 골마서 아플까 봐 걱정했는데요. 우리 몸이 그거를 알아서 가시를 이렇게 내밀어 버려서 조금 있으면 그거를 손톱으로 딱 빼면은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맨발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떤 길을 막 따지기보다는 맨발 하는 길 코스에 주로 가는 그런 거를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니다 보면 또 그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문경세제 요새 한창 이제 좀 있으면 단풍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텐데 거기에 그 황토길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다니게끔 만들어 놨는데 안산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네.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 그렇게 뭐 길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뭐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과 접촉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타진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안산시가 얼마 전에 10개 맨발 걷기 좋은 곳을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 10개 만들어진 곳을 직접 가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한번 담당 부서랑 알아봤더니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발표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중앙공원이 좀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항토길을 만드는데 항토길을 뭐 항토를 거기다 붓고 이런 거를 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기존의 흙을 잘 좀 닦아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잘 좀 맨발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 예정이 올해 뭐 10월에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진척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맨발 학교에서 담당 부서라든가 시의원들한테 지금 제안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안산에 가장 가까운 군포가 수리산 산림욕장이 항토길을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 안산 사람들도 지하철 타고 많이 가세요. 그래서 가면 참 좋은데 안산에 이런 곳이 있으면 굳이 군포까지 가지 않을 텐데 그러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산에도 그렇게 군포 수리산 정도의 규모 거기가 500m 정도인데 특히 숲이 우거진 산림욕장이라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는 호수공원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시민들이 정말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항토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우리 시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또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이야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등려운이 부릅니다. 천밀밀.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在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在梦里。
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일 년 넘게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공식 명칭은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안산 맨발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 회원들이 붙여주셨어요. 잘 어울리셔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맨발을 자연 속에서 하니까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 근데 비가 와도 비가 올 때 사실은 이 접지가 더 잘 되거든요. 왜 우리가 전기가 이게 물이 묻을 때 전기가 잘 오는 것처럼 물이 있는 비가 오는 땅을 접지할 때 굉장히 더 효과가 좋고 네. 기분도 에너지도 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상관없이 비가 오거나 추울 때도 자연 속에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이 됐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5일 되신 분인데 맨발 하면서 5일 되신 분인데 냄새를 못 맡으셨대요. 중년 여성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된장국 냄새가 난다고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이 후각신경이 살아났다. 그동안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한테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박수치고 와.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어깨에 오십견이 걸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오십견 걸리신 분이 맨발 열을 했는데 어깨가 올라갔다. 오. 굉장히 그런 그 치료를 한방 치료도 많이 하고 침도 맞고 또 어혈도 풀어주는 것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왼발했다고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오래된 질환들이 맨발 열을 20일 하면서 달라졌다고 네. 하시면서 아, 난 새롭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들의 새로운 그런 치유의 효과.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이 치유 효과는 얼마만큼인가 하는 게 굉장히 저도 놀라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우리 대지가 어머니 같은 우리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런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험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저 개인이 아니라 함께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모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굉장히 명상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기후 말씀하셨지만 여름이나 이럴 때 비 올 때는 또 나름대로 정치도 있고 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 겨울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기간을 예를 들어서 월수로 따지면 11월까지는 뭐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했거든요. 한겨울에도요? 한겨울에 영하 15도에도 맨발 아이고. 걷기를 했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엄청 걱정하면서 큰일 난다고 동상 걸리면 어떡하냐. 네. 드디어 미쳤구나 이랬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혼자 할 수는 없었는데 함께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맨발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정말 춥지만 이거를 견디니까 몸이 순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그 허리 질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료되는 그런 느낌 이러면서 겨울을 났고요. 겨울을 나니까 또 몸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야. 네, 어떤 분들은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오래된 전통의 의학이다. 네, 네. 이거 거꾸로다. 어떻게 발을 차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러지만 저희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맨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의 그 강한 효과는 겨울에 맨발 걷기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길 가시다가 한겨울에 맨발로 걷고 있는 분들 보면 네. 좀 약간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걷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시겠지만 혼자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올라오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 가정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는 또 12년 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지, 정치를 계속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를 지금 잠깐 쉬고 계시지만 계속 정치를 하실 수 있으신 건지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또 안 하신다면 또 어떤 길로 또 선생님의 인생을 꾸려나가실지 한번 인생 계획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네.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정치를 한다면 정말 충분하게 공인으로서의 준비와 그런 부분의 열정을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제 몸과 마음이 세워져서 시민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적인 우리 안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좀 뭔가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럴 준비가 되고 그럴 또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가 돼야 하는 것에는 몸과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맨발 걷기 하고 자연의 어떤 무한한 그런 어떤 무조건 주시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어야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동안에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후에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것도 대단히 무한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그런 풀뿌리 운동이나 생활정치를 한다면 좀 더 충전하고 준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내가 나 혼자 좋은 걸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주변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누리고 그걸 조직화하고 내가 조직화를 위한 조직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직으로 만드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정치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으시고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셔야 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나 의원님한테 기대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이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정치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안산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 또 애써 주실 것이라 또 믿어 의심치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단원 FM 다시 오셔야죠. 네, 우리 단원 FM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작은 목소리도 전달하고 중요한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인데요. 단원 FM이 더 활성화되고 또 송신소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정수 의원님의 또 단원 FM의 복귀를 빨리 기대하는 마음에서 네. 네, 오늘 하여튼 와주셔서 귀한 말씀 오늘 해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얘기했고요. 정말 그 내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초대 손님들 모시면 막 라디오라고 하는 이 긴장감 때문에 다들 풀어지지 않는데 나 의원님 뭐 그냥 제가 별 말씀 안 드려도 서로 편하게 진행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세월이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암살. 앞서서가 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가 나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니 산자여